김민희, 장지현의 원투펀치 261화 3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A 대표팀 경기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카타르와의 경기를 저희가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가 프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그 평가전이 있었어요. 이라크와의 평가전을 치렀는데 직접 또 중계를 하셨잖아요.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3백 일단 실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죠. 그 이라크가 기본적으로 압둘 자흐라 선수, 이 베테랑 아주 이라크에서는 슈퍼스타 선수인데 이 선수 원톱 놓으면서 이라크도 그날 좀 실험적인 포진을 가져갔었어요. 그런데 상대가 공격수 한 명 놓고 좀 내려가 있잖아요. 대다수의 선수들은. 그런데 그 상황에서 3명의 센터백을 놓는다는 거는 이거 인력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잉여 자원이 많아지면서 사실 후방 쪽에 잉여 자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딘가 다른 부위에서는 우리가 공간적으로 이제 손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는 센터백들이 뭐 기성용 선수가 됐든 아니면 홍정호, 장현수 선수가 됐든 적극적으로 좀 전진을 하면서 미드필드 싸움을 좀 보태야 되고, 그럴 거면은 사실 슈틸리케 감독이 그 인터뷰한 대로 오히려 거기서 그냥 4백으로 바로 전환해서 우리의 공격력을 더 테스트해 보는 게 저는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3백을 이제 만약에 실험을 할 거였으면 제 생각에는 차라리 3백 실험을 후반전에 하는 게 어땠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이거죠. 이라크전은 근본적으로 카타르와의 경기를 위한 모의고사 아닙니까? 그러면은 카타르와의 경기에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또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카타르를 상대로 지금 1점 노리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3점 이거 무조건 이건 3점을 해야 되는 네. 절박한 지금 상황인데 1점 노리고 가는 경기가 아니고 3점을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의 경기라면은 사실은 초반에는 그냥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4백의 기성용 선수를 좀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포진을 활용을 해야만이 사실은 우리가 득점 찬스를 창출하는 데는 아무래도 저는 더 익숙하고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 정말 바라는 바지만 뭐 2골 정도를 넣어서 앞서가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수비수를 한 명 더 투입을 하거나 아니면 기성용 선수를 후방으로 좀 안정적으로 내리면서 그때는 3백을 한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반전 스타트할 때는 뭐 상대도 어차피 원톱이라는 거 딱 눈에 들어왔으면 거기서부터 그냥 바로 4백으로 해서 우리의 공격력을 더 테스트해보는 것이 좋았는데, 사실 우리의 멤버 구성에서 상당수 멤버들이 카타르전에서 주전 뛸 멤버들은 전반전에 나왔던 선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반전에 우리가 공격다운 공격을 거의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조금 유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히려 초반부터 4백으로 하고 나중에 후반전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카타르를 상대로 좀 안정화를 시키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있을 테니까 그런 걸 상정을 해서 이제 그때 한번 3백으로 하는 게 오히려 낫다. 그러니까 선우가 좀 바뀐 실험 아니냐라는 그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네. 자, 이제 카타르전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3점을 무조건 가져와야 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자, 저희가 베스트 11은 어떻게 지금 꾸려질 것으로 예상하세요? 그래서 일단 베스트 11을 꾸리기 전에 저는 사실 경기를 보면서 이제 평가전이잖아요. 근데 슈틸케 감독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홈에서 열렸던 카타르전 때 카타르의 이 3톱이죠. 타바타, 소리아, 알하이도스. 이 3명이 1차 압박 라인을 높게 형성해서 압박을 좀 간간하게 했던 경우가 우리 홈 경기였어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아마 후방부터 슈틸케 감독은 점유율을 중시하지 않아요. 점유율의 시작점, 수비부터의 패스, 어쨌든 최후방부터의 패스의 빌드업 자체가 그동안 좀 불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기성용 선수를 내려놓고 빌드업의 안정성을 좀 가하려고 시도를 해봤던 것 같은데, 저는 두 가지 점에서 전체적으로 이게 앞뒤가 조금 안 맞는 실험이 됐다.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 실험을 하려면 일단 이라크전은 상대가 카타르라는 가정하에 들어오는 상황임을 명심한 채 더운 날씨의 극복, 이것도 체험을 할 겸 그다음에 상대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플랜 A, B, C 형태에 따라 조절이 가능한 전술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나리오에 맞춰서 들어갔어야죠. 상대 원톱 놓고 수비를 하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잉여 숫자도 있고 상당히 비효율적인 그냥 운영이 돼버렸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죠. 오히려 상대가 그렇게 나온다면 카타르도 그렇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 경기는 우리와 홈 경기 때와 달리. 게다가 소리아 선수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알하이도스 같은 선수 원톱 놓고 나머지가 좀 맞습니다. 내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다른 선수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스타일이 좀 바뀔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그런 상황임을 고려하면 또 거기에 대한 대체 연습을 했어야죠.
그런 상황이 만약 된다고 하면 선수들에게 그럴 때는 기성용 선수가 바로 4백 전환이 되면서 앞으로 전진해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운영이 돼야 되고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사실 3백을 쓰는 경우에는 기성용 선수가 또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잖아요. 전반전에는. 그럴 때는 한 두세 가지가 같이 병행이 돼야 돼요. 일단 윙백들이 상당히 공격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3백은 공수간격이 지금 우리 이라크 평가전처럼 보니까 3백 하면서 공수간격도 벌어지고 점유를 하려는 빌드업도 좋지가 않고 중앙을 거쳐서 상대방에 들어가는 공격도 다이렉트한 공격이 없고 3백을 쓸 때는 윙백도 공격적인 성향이 강해야 되고 그리고 공격도 상당히 간결하고 심플하게 다이렉트한 공격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공격이 뭐 기성용 선수 롱패스 한두 방 정도 외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전술적인 성향과는 조금 무관하게 윙백들인 박주호와 김창수는 공격적인 성향보다는 백패스가 많고 네. 그러니까 기성용 선수가 윙백 컨테 주면 그 위치에서는 뭔가 부분 전술에 의한 전진이 일어나야 되는데 윙백이 다시 기성용 선수한테 맞습니다. 줘요. 네. 그럼 그러면서 이게 뭐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그러면서 그 3백의 장점인 순간적으로 또 빠르게 돌아뛰는 선수에 대한 윙백들이 같이 전진하기 때문에 앞선에 있는 선수들은 3톱이 됐던 2톱이 됐던 돌아뛰는 선수와 같이 있고 그럴 때 이제 빠른 빌드업 전환이 되면서 거기서부터의 또 세컨 볼스업 측면 공격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또 공수간격 벌어지면서 빌드업도 느리고 골 에어리 근처에서의 부분 전술은 숫자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잘 형성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사실은 안 해도 될 연습을 한 불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저는 동감합니다. 우리가 사실 승점을 벌어놓고 지금 안정적으로 상대가 오히려 급박하게 들려오는 걸 역용하는 전술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운영으로 연습을 하는 편이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에는 똑같이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역시 베스트 11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그 측면 수비수들이 박주호 선수도 경기 감각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떨어져 있고요. 리그에서 지금 꾸준히 경기를 소화하고 있는 김진수 선수나 공격적으로 좀 빠른 타이밍에서 나갈 수 있는 측면 풀백들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상대도 지금 타바타 선수도 순발력이 좋고 나이는 많은 노장입니다만 득점은 여기 있고 또 알하이도스도 배우 공간 침투가 좋고요. 아크람 아피프 선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스포팅 히온에 임대 가서 네. BRL 소속으로 활약하고 있는 보기 드문 카타르의 지금 라리가 선수인데 이 선수 역시 왼쪽에서 중앙으로 치거나 직선 드리블을 하는 그런 스피드가 있고 전체적으로 돌파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런 선수를 고려하면 역습으로 전환될 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수비 실책이 많았기 때문에 커버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영 같은 선수는 이 경기도 썼습니다만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이재성 선수가 후반에 나와서 괜찮은 모습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공격이 적극적으로 무브먼트를 수행하면서 들어가는 공격 루트가 지금 상당히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이재성처럼 주고 들어가면서 계속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선수가 윙포드지만 프리롤 같은 역할을 수행을 하고 또 기성용 선수가 상황에 따라서 내려와서 한국영 선수를 도와주는 빌드업에도 가세를 하고 또 올라가서 공격 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박스 투 박스 역할을 맡기면서 이재성 선수가 전문 윙어가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는 중앙 미드필더의 남태희 같은 선수의 유형 네. 이재성과 스위칭이 될 수 있는 그런 유형이 들어가면서 왼쪽은 김진수의 지원 오른쪽은 약간 수비적으로 밑에는 최철순이나 네. 김창수가 받치는 이런 형태의 운영이 공격적으로 밸런스가 맞지 않나. 거기에 이제 손흥민 선수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왼쪽 윙포워드 겸 프리롤이겠죠. 최전방에는 글쎄요. 뭐 높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할 때는 뭐 지동훈 카드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지동훈 선수가 좀 적극적인 득점력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네. 현재 분위기에서는 제가 볼 때 황희찬 같은 카드가 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베스트를 구성하고 싶어요. 그러한 정도의 밸런스로 지금 우리가 문제가 항상 매번 나타납니다만 일단 경기를 치르면서 왠지 자꾸 뒤로 빠지고 뒤에서 점유를 잡으려고 하니까 공수관계가 벌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사이드에서 지원해주는 선수도 소극적이고 결국 앞에서 그냥 스스로의 개인 능력으로 해결을 시키는 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슈팅 자체가 잘 나오질 않거든요. 네. 지원 자체가 많아야 됩니다. 무브먼트가 좋은 이재성 또 위치 변경이 가능한 움직임을 할 수 있는 남태희 거기에 저돌적인 성향의 황희찬 한 방에 있는 손흥민 움직임 거기에 측면 지원 기성용 선수의 박스 투 박스 이게 조율이 잘 돼야
그래야 카타르전에서 수비적인 부분도 커버를 준비하고 공격에서 우리가 원하는 득점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최철순 선수가 좀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슈틸리케 감독도 분명히 그 카타르의 어떤 개인기 좋은 선수들에 의한 역습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금 우려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어떤 수비 밸런스를 위해서는 최철순 선수가 좋은 카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머지 포지션에 있어서도 이재성 선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재성 선수는 측면이건 중앙이건 저는 한 자리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문제가 전진적인 부분 전술이 안 되거든요. 여전히 이른바 패스 앤드 무브에 의한 선수들 간에 두세 명의 선수들이 어우러지면서 주고 들어가고 받고 다시 주고 이런 지금 움직임이 없는데 이재성 선수는 그래도 그런 움직임이 아주 습성적으로 특화되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재성 선수가 없으면 그나마 제가 봤을 때는 우리의 순간적인 부분 전술이 상대 위험 지역에서 더 일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그래서 이재성 선수는 제 생각에는 꼭 있어야 될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우리가 이제 이라크와의 평가전에서 또 확인했던 딜레마가 뭐냐면 후방에서의 볼 간수나 어떤 빌드업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기성용 선수를 자꾸 뒤로 내리고 싶죠. 투박한 볼 터치 이런 거에 의해서 끊겨서 위기 초래하는 경우가 이번 월드컵 지역 예선에서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생각하면 기성용 선수를 내리고 싶으나 막상 내리면 상대 위험 지역에서 우리의 찬스 메이킹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성용 선수를 올리자니 뒤쪽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불안해지고 내리자니 앞쪽에서 득점 찬스를 쉽사리 또 못 만드는 것 같고 손흥민 선수 또 고립되는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죠. 기성용 선수를 뒤에 둘 건가 앞에 둘 건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역시 그래도 앞에 두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후방에서 빌드업이 조금 불안하고 뭐 실책이 또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경우도 여태까지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우리가 이 경기의 목표는 0대0 만드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성용 선수가 찬스 메이킹을 그래도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자원이라면 앞으로 보내야죠. 3백을 하려면 여러 조건들이 갖춰져야 그렇죠. 돼요. 일단 윙백들이 엄청나게 공격 능력과 또 체력과 그 다음에 수비 능력을 동시에 겸비한 선수들이 있어야 가능한 전술이에요. 네. 우리 지금 대표팀의 측면 수비수들의 현재 상황을 봤을 땐 뭐 박주호 선수도 경기 감각이 지금 2군 리그나 좀 뛰고 경기를 거의 많이 소화를 못했어요. 그게 실전 감각이라는 게 무시할 수 없고요. 김창수 선수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역시 터치가 좀 투박한 부분들이 역시 밑이 좀 약하단 말이죠. 네, 그런 부분이 실수가 나오면 안 되는 위치입니다. 역습을 허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3백을 쓰는 거는 아직은 무리수다. 오히려. 네, 그거는 무리수라고 저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던 대로 그냥 가되 자신감 있게 하자. 그리고 너무 위로 물러서지 말고 왜 자꾸 라인 뒤로 물러납니까? 네, 공수 간격을 우리가 항상 자꾸 벌어지는데요.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서 업사이드 트랩 자신감 있게 쓰고 또 리그에서 지금 뛰어온 선수들이 있으니까요. 김진수나 최철순 다 체력적으로 준비가 돼 있는 선수들이니까 하자. 자신감 있게 하면 다 이길 수 있는 팀입니다. 네. 카타르 같은 경우가. 그리고 뭐 카타르가 지금 꼴찌라서 뭐 동기부여가 떨어질 것 수 있지 않느냐? 그건 우리의 희망이죠.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그건 돼요. 우리의 희망이고요. 네. 네, 우리의 희망이고 절대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기대지 말고 네. 일단 그래도 저는 이번 평가전 수학이 엄청 더운 것 같더라고요. 현지가 지금 기온이. 일단 그 상황에서 뛰어봤다는 것 저 자체로는 뛰어본 게 예. 지금 제일 크다고 보여져요. 선수들이 일단 90분간 이 정도의 더위에 이 정도의 상황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요 정도의 90분 밸런스로 뛰어야겠다. 그러니까 적응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카타르전은 저는 일단 첫 번째 우리 현재 선수들의 기량 또 현재 움직임들이나 전술적인 부분 네. 그런 부분을 자신감 있게 잘 소화하면 이길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상대에 대한 분석. 네. 네. 맞습니다. 네. 카타르에 대한 분석을 서툴리 하지 말자. 이 팀이 4백은 주전들이 거의 나올 거예요. 네. 압델카림 하산, 마지드, 모하메드 카솔라, 페드로 미구엘 이 4백은 거의 그대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에도 부알림 쿠키 선수 같은 선수 그대로 나올 거고요. 3톱이 이제 타바타 알하이도스 외에 이제 원톱 역할로 다른 위치를 딴 선수를 바꿔서 아크람 아피프 같은 선수가 나올 수도 있고 아크람 아피프라고 라리가에서 뛰는 선수 이 선수가 어리지만 히든 카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선수의 성향들을 잘 분석을 해놓고 수비수들이 또 이번에 베테랑인 메살 압둘라 선수 지금 소집했는데 이 선수 베테랑 공격수입니다. 이 선수의 스트라이커죠. 그 선수가 지금 어떻게 보면 소리아 선수를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소리아 선수 대체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 공격수들 성향들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하고 네.
네, 대처하면 이길 수 있는 팀이거든요. 네. 물론 카타르가 홈이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나 기온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라크전 후반전 운영에서는 그래도 저는 희망도 조금 봤거든요. 카타르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3위 와일드 카드라도 부여잡을 수 있는 마지막 확률은 그거는 거의 없지만 1%도 안 돼요, 사실. 지금 뭐 3위와 승점 차가 8점이잖아요. 그러면은 자신들이 모아내면 돼요. 다 이겨놔도 사실은 네. 3위인 팀이 뭐 한 경기라도 이겨버리면은 뭐 사실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경기를 거의 뭐 월드컵 최종 예선의 마지막 경기와도 같이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상황을 홈에서 치른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열심히 할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이게 거의 뭐 마지막 한 판일 수도 있는데 뭐 유종의 미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홈팬들 앞에서. 그래서 열심히 할 거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국제적인 고립 관계로 인해서 오히려 카타르 그 내부의 결속력은 조금 더 또 강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우리는 카타르가 연약하게 나온다는 생각을 갖고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투적인 두 가지 말씀드리자면 상대의 세트 플레이의 요주의 인물들에 대해서는 정말 확실하게 짚고 가야 됩니다. 지역 방어를 설사 하더라도 요주의 인물들은 바짝 그거는 데인마크를 제대로 해줘야 돼요. 요주의 인물이 뭐 막 움직이는 거를 그대로 놔둬서 프리한 뭐 헤더를 허용하는 그런 상황은 이번 경기에서는 절대 나오면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상대가 분명히 개인기 좋고 이제 날렵한 선수들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볼 소유권 잃었을 때 역습을 당하기도 할 겁니다. 분명히 당하는데 그런 장면에서라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실 카타르 적지에서 심판의 판정이 보수적으로 우리에게 엄격하게 나온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정말 불필요한 카드, 반칙 이런 거는 정말 조심해 또 조심해야 된다. 정말 상투적인 표현을 제가 조금 덧붙이자면 방심하지 않고 실력을 발휘한다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그런 상대입니다. 자, 러시아로 가는 길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상대인 카타르전이 내일 새벽에 펼쳐집니다. 무조건적인 응원이 필요하니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 대표팀 정말 마음 다해서 응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261화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2화에는 저희가 기쁜 소식 들고 다시 찾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희, 장지연의 원투펀치는 이 두 분이 백발이 되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 수 신하영 씨 있을까요? 만나요? 만날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